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발생한 이제 일명 이제 롤스로이스 남이라고 지칭되는 사건은 아니지. 그 사람 범죄를 일으키려고 이제 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잖아.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이제 약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약에 취해서 이제 사리 분별을 못하고 교통사고가 난 거죠. 네. 근데 사고를 나게 한 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일부 이제 병원의 이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이제 해본 거죠. 병원에서 그 사람한테 약을 주면 안 되는데 약을 준 부분, 그리고 약을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깬 이후에 가게 하는 거. 우리가 이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면 내시경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은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 롤스로이스 남에게 이제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서 미용 시술을 받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면 내시경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약을 쓴 게 이제 케타민이라는 약인데, 이 케타민이라는 약을 쓰면 약간 환각이 와요. 뭐 우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청룡열차를 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들은 보통 악몽을 많이 꾸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잘 안 쓰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다졸람을 쓰면 그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케타민이랑 미다졸람을 쓰는데, 미다졸람을 쓰면 기억이 없어져요. 단기 기억 장애가 생기는데, 실제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미다졸람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미다졸람 때문에. 근데 그 약물을 맞고 나서 운전을 하는 거는 미용 시술이나 아니면 이제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흔히 쓰는 약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약을 맞으시는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맞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날에는 차를 안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이제 사실 맞는 거죠. 아니면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거나. 병원에서는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안내를.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이나 아니면 시술할 때 쓰는 약물이 이제 그런 마취약이 들어가 있으니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안 되게 이제 그런 안내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내를 해도 네 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할 수 없지.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최소 시간이. 그때까지는 병원에 머무르게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의사가 진짜 깼는지 멀쩡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JTBC에서 이제 후속 취재처럼 이제 나왔는데, 그 롤스로이스 남이 약을 투약한 병원, 그 병원에 이제 취재를 하니까 밤늦게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서 몇 시간 뒤에 나왔는데 비몽사몽한 상태로 나와서 뭐 하셨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뭐 시술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시술은 받지 않았다, 그냥 원장님이랑 친해서 수다 떨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술을 안 받았는데 비몽사몽한 상태로 나왔다는 건 사실 뭐 어떻게 했는지 누가 봐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병원들이 강남에 이제 꽤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성형외과랑 피부과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다 잘 될 리는 없거든요. 경쟁자는 많은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달 나가는 지출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빠지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핑계 같은 얘기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안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특히 이제 흉부외과나 아니면 뭐 외과나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수술하고 이제 진료 보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고, 밤새도록 일하면서도 이제 아산병원은 그래도 페이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강남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페이가 아마 적을 거예요. 로컬에 나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개원에서 이제 잘 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벌죠. 그리고 강남에서
성형외과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고 잘 되는 경우에는 우후죽순처럼 병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유도신문 하시는 거예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고 하잖아요, 솔직히. 급여 진료라고 하는데 실제 환자를 보고 증상 있는 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 이제 급여랑 비급여에 있는 이런 과들 아예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관계없이 이제 진료하는 이제 미용 업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이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그 매출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여기는 사실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가 이제 시장이 이제 더 밝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의과대학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보통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이제 하시게 되죠. 그 사회에서 의사의 존재라는 거는 사실 미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이저과라고 하는 이제 내외산소라고 하는 이제 메이저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네 개 과가 이제 필수적인 사실 과죠. 다른 건 사실 없어도 돼요. 예. 그 미용 안 한다고 사람이 죽고 살진 않잖아요. 없어도 되는 과고. 하지만 내과랑 외과랑 소아과랑 산부인과는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생명과 관련돼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은 경쟁이고 지방에서 좀 괜찮은 국립대나 이런 데는 대부분 경쟁이었거든요.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 미용업계가 너무 이제 잘 된다.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왜냐하면 뭐 성형외과는 사실 이제 인턴 레전트를 해야지 성형외과 타이틀을 달고 이제 그 미용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피부과 그 미용에 이제 꼭 그 수술이 아니라도 요즘에 이제 뭐 레이저나 뭐 그런 것들 필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 그거를 이제 차라리 배워서 개원을 하는 게 훨씬 투자 대비 이제 효율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이거는 돈으로서 이제 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시장이고, 근데 이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거는 제가 투자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수입 자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들어오는 수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이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본 TV 프로그램에서 내가 인턴 레전트도 안 한 일반인보다 적게 벌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소아과 레전트를 지속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의사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용업계가 진짜 뭐 쉽고 막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뭐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생명이라는 그런 그리고 의사로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따졌을 때는 그 가치는 좀 떨어진다. 상대적인 거니까. 네. 강남 의사들 위험한 거래. 조폭과 손잡고 프로포폴 빼돌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럼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약이라도 좀 팔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감당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결국은 환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약을 약쟁이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의사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하셨던 프로포폴 같은 것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치. 한 번 써야 될 거 두 번 쓰고 5만큼 써야 될 거 10만큼 쓰고 사실은 5만큼 썼는데 10만큼 썼다고 거짓말하고 뒤로도 빼돌려놓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흘러 이제 들어보면 지금 뭐 기사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서울의 대형병원 마취과 레전트가 수술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모아 빼돌리기도 했다. 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마약을 빼돌려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그 마약 관리가 허술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허술할 때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그 레지던트를 이제 형사 고발을 하거나 이제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허를 취소를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레지던트니까 그냥 한번 봐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지금의 그런 이제 로이스남에게 약을 처방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일벌백계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강하게 하고 면허 취소를 하고 복권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복권 시켜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이제 그 면허 취소가 되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수억 대 프로포폴을 빼돌려 유통했다면 실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이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올 수 있다고 표현했다는 건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집행유예나 이렇게 이제 나온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들리거든요. 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다고? 이게 왜 범죄인데? 가능성을 조금. 네.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고 이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기회를 접할 환경 자체를 없애야. 그쵸. 네. 왜냐하면 그 약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 약은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좋은 약이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결국 이렇게 중독이 일어나고 뭐 개인적으로 중독 일어나는 건 사실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벌도 필요한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이 사회 자체가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사로서의 그런 이제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의사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를 좀 넘어서서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어서 이 약의 용도가 원래 환자를 치료할 목적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잠시 이제 환자를 재우거나 이제 덜 아프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약들을 악용을 해서 그 단순히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욕구를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선을 넘는 거고 그 선을 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롤스로이스 남의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면허 취소고 면허 취소를 했으면 이제 복권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